곁에 보이니? 우리의 손이 닿는 블랙홀들이. 우리는 이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지. 우리는 아직 더 커질 수 있어. 우리의 시간은 조금 더 압축될 수 있단다. 그러니 부디 더 넓혀 나가렴. 우주의 끝을 향해 가자. 너희들은 발 디딜 수 있는 모든 곳까지 발을 뻗고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어보렴. 우주가 멸망할 10의 24제곱년 후를 바라볼 정도로 우리를 더 키우고 우리를 더 거대하게 만들고 우주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게끔 진화하렴. 우리가 무수한 항성들을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위대해질 수 있을 거란다.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는 끝이 없을 테니까. 우리의 발이 딛는 공간은 끝이 없을 테니까. 부디 거대해지는 우리의 외관을 견뎌낼 수 없을 때까지 감히 살아남으렴. 장민소설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주의 끝을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우주의 끝이란 아직 희미한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우주의 끝으로 갈 수 있을 때 우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감히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저 목소리가 과연 우주의 끝에서 돌아온 진정한 대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당신의 첫은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신인 작가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7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에 빛나는 장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민 작가님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7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신인 작가 장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양력을 보니까 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화학과를 졸업했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화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화학 박사님을 저희가 처음 모셔봐서 이 공간에 오는 건 처음인가요? 아니요, 제가 모신 작가님들 중에 처음이에요. 네, 아직 몇 분 안 됐지만. 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화학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화학의 매력이요? 네. 이제 화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될 화자 그 학문학 이렇게 해서 세상의 구성 방식 이런 거를 좀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세상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좀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라는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었고 화학이라고 하면 저희 보통 반응, 뭐 넣으면 끓어오르고 그런 재미도 과거 고등학교, 중학교의 기억 속에 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던 게 프로필에 이런 소개도 있어요. 라가블린, 게임, 네. 음악을 좋아한다. 이건 개인적인 이제 큰 궁금증이라 먼저 여쭤보는데 라가블린 좋아하시나요? 네, 라가블린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네. 이제 가장 평생 한 가지 술만 먹어야 한다면 라가블린을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해드리려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좋아하셨군요. 이렇게 동지를 만나게 되어 좀 아니, 기쁩니다. 화학과셔서 라가블린 역시 아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약간 그런 소독약 냄새 이런 게 조금 네, 이탄이 가진 그 피트였어요. 네. 한번 그 아일라 위스키에 대한 화학적 설명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탄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내는 맛들 중에서 라가블린처럼 이제 피트 위스키 쪽은 페놀이 이제 술에 좀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방향족 향이 많이 나는 소독약 냄새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향들이 좀 피트 위스키에서 많이 나는데 저는 그런 맛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게 된 편입니다. 네. 박사님의 말이시니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안심하고 아일라 위스키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늦었지만 이제 수상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수상 후에 근황이나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시상식 당시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얼떨떨한 약간 네.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굉장히 큰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작가님들도 많이 배출한 문학상이고 그렇다 그럼요. 보니까 올해 SF 신인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제가 그중에 일원이 된다는 게 조금 아직 네. 실감이 안 나서 좀 얼떨떨한 채로 이제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함께 갔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긴장감도 많이 풀어주고 즐거운 시상식을 만들어줘서 시상식 자체는 굉장히 즐겁게 보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축하 메시지 이제 축하한다고 술 한잔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뭐 많은 약속들을 잡고 이리저리 놀러 다녔고 네. 또 이제 제가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던 거는 올해 네. 초였는데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박사 졸업을 또 하게 돼서 네. 그 졸업한 이후에 시상식하고 뭐 올해 초에는 이제 그렇게 축하를만 네. 어려운 고비들을 한 큐에 다 넣어보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취직 준비하고 뭐 다른 단편들도 좀 정리하고 쓰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이제 이번 공모에 내실 때 네. 어느 정도 당선을 예감하셨나요? 아, 당선을 예감한다. 내가 대상. 내가 대상이요. 네. 제가 대상이 반드시 되겠다라는 확신은 사실 없었고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글을 쓸 때는 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나뿐이다. 이런 방식의 글을 쓸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약간 그런 자신감은 조금 가진 채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여기가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장민 소설가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말을 들으려고 저희가 만든 코너예요. 아, 네. 박제된다는 것만 저희가 양해를 드리고요. 신인 작가니까 이 정도는 해요. 네네, 그럼요. 마음껏 네. 해주시면 되고요. 뻔한 질문 같지만 이제 이 질문을 저희가 한 번씩 꼭 드립니다. 네.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단편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자체는 이제 다양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의 레퍼런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쪽에 많이 있는 거대 로봇물 쪽도 네.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AI 이런 걸 사용할 때 발생하곤 하는 그 인간의 윤리와 그 어떤 현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인간의 그 거리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주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될까?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미래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여야 될까 하면 인간의 이제 생물학적 진화보다도 우리는 사실 이제 핸드폰에 약간 많은 것들을 맡기고 있고 이미 외장돼. 네, 외장 네. 영혼이 들어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영혼이 있는 80%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대 로봇 우리가 외피를 기계로 바꾼다, 사이보그화 한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하게 된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재미가 사실 SF의 정말 묘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소설에 대한 소개를 바로 연달아 해주셨는데 네. 그 소설의 화자가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 붙이는 서간문 형식으로 이제 서사가 진행이 돼요. 네. 이런 설정에 이제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약간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형태의 소설이었는데요.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어가 사람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어떤 지구를 대표하는 종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수명이 짧아서다. 수명이 짧으면 다음 세대로의 연속성과 지속성, 지식의 연속성 혹은 뭐 존재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어가 지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농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류는 어쨌든 70세, 80세까지 생존하고 세대가 두세대, 세대 정도는 겹칠 정도의 종 수준에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이제 다음 세대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우리가 지속되기 위한 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세대에 그 약간 변명하듯이 혹은 우리를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만 한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를 의식한 어떤 내용들이 뒤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질문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조금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는 조삼모사의 고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에 만족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어릴 적 화자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4개를 먹으면 조금 더 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제 뒤에 벌어질 화자와 현엄마 두 인물의 결정적인 의견 대립을 암시합니다. 먼저 가볍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7개의 한정된 도토리가 주어졌을 때 먼저 4개를 먹는 편이신가요? 3개를 먹는 편이신가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요. 4개를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저녁에 뭔가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나인가요? 나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빨리 많이 먹는 게 좋죠. 네.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소설의 화자는 새로운 행성의 이제 개척 단장이고 그녀의 연인 파트너 현엄마는 엔지니어부 부장입니다. 이제 소설은 행성 개척을 위해 18m 강화 슈트를 개발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18m라는 건 인간의 한 10배를 상정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18m 기계 육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생물학적인 우리와 전혀 가깝지 않은 크기, 그리고 그 크기가 공간과 조응하는 방식 등이 우리의 것이 되어가며 우리의 신체에 대한 본래 감각을 점점 상실합니다. 이제 확장된 신체에 대한 작가님의 많은 고민이 엿보여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확장 신체.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저희가 이제 존재론적인 연속성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게 테세우스의 배의 일화잖아요.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배를 어딘가에 전시해놨다가 나무가 갉아먹히면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또 어디가 부서지면 대체하고 이렇게 됐을 때 최초의 그 테세우스의 배가 가지고 있던 나무 판자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테세우스의 배의 그 본질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존재론적인 연속성에 대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 일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교체되는 연속성, 나무 판자를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갈아주는 연속성 그 자체야말로 그 테세우스의 배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했던 화학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구성 물질이라고 하면 결국 어떤 상호작용,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존재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이보그적인 그 변화 혹은 교체 혹은 대체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속 교체되고 연속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꽤나 의미 있는 존재론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생명에 가까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완성품은 그저 처음의 부속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신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부속을 바꾸는 그 메커니즘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생명 자체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혹시 수원화성? 네. 수원화성의 설계도가 있어서 계속 부품을 바꿔서 여전히 화성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네네. 그것처럼 지금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어떤 확장 신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들려주셨고요. 그렇다면 행성 개척을 이제 착실히 진행하던 어느 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바로 지구와 행성 간의 시간 계산 오류인데요. 알고 보니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생체 반응을 이용한 계측법을 이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신경에 있는 칼슘 펌프의 이온 전달 속도가 전하량 차이에 의한 확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이온 전달 속도로 우주에서의 정확한 1초를 구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생체 시기의 전제인데요. 그런데 거대한 신체에 적응한 인간들이 오랜 세대 간의 오랜 시간도 필요 없이 생체 감각의 진화를 겪게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작가님은 인간 신체의 이제 가소성이 현실에서 어디까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 신체의 가소성이나 그 확장성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더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내에서도 한번 사이보그화에 대한 반대를 짧게 설정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확장성, 교체성 자체, 연속성 자체를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여겼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제법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연속성이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인간의 가소성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는 사실 지금 상상력으로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조금 더 크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화학 박사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의 여러 상상력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의 몇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 이때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온 지 30년이 된 시점이었어. 그리고 그 즈음부터 사람들은 점점 슈트와의 연결을 해제하지 않고 생활하기 시작했단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집은 역설적이게도 슈트와의 연결을 해제해야 하는 귀찮은 공간이 되기 시작했단다. 네, 이런 이제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기계장치의 진화와 확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이보그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진화의 방향이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만약 진화의 다른 형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전공이 사실 화학이긴 하지만 네. 정확히 조금 더 세밀하자면 생화학이거든요. 아, 어쩐지 네. 생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생물적 그 현상을 화학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진화에 대해서도 단편을 쓸 때도 소재로 많이 쓰고 관심이 많은데 진화는 사실 어떤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럼 제가 이 단편에서 인간의 확장을 왜 진화라고 표현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동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는 무수한 탐험과 탐구를 통해서 지금 21세기 이 상태까지 다다를 수 있었고 네. 지금은 우주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혹은 뭐 아직 그 개척되지 않은 설산에 가고 뭐 남극에도 가고 심해로도 내려가고 이게 지금 우리 지구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충분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목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주로 향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향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아직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탐구심, 탐험심들이 꼭 장점만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동시에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침범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진 게 인간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 우주에 적응하려면 우리의 몸집을 키우는 그 물리적인 몸집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탐험심과 확장성을 그 우주 전역으로 퍼뜨리는 느낌이 되면 그게 약간 제 주제의식적으로 동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사용하게 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확장이긴 한데 그것이 어떤 사고와 인지의 확장, 우리가 뻗어나가는 여러 방면의 레이어드의 확장을 모두 포함한 진화이겠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리적인 덩치를 키우는 게 그것과 동치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원했습니다. 네, 정말 학자다운 발상이시잖아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화학을 공부하시면서도 이런 상상에 갑자기 옆길로 빠져서 여러 공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 소설 자체도 그 박사과정 얼마나 힘드셨으면 네. 문학상 그 공모전 시기가 그러니까 글 자체는 예전에 썼었는데 네. 이제 수정하고 퇴과하는 시간이 박사과정 졸업 논문 준비 기간이랑 겹치긴 했거든요. 딴짓을 제일 하고 싶을 때죠. 네. 딴짓이 제일 재밌을 그 시기에 네. 이제 퇴거를 열심히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화학 실험이라는 실험실에서 했던 다양한 실험들이 시간 텀이 조금 긴 실험들이 많아요. 기다려야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대장균을 주로 사용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대장균을 잘 키우려면 6시간씩 기다리고 뭐 그런 실험 사이의 텀 기간 동안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편 이제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 뭐 다양한 상상력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장균이라는 말씀에 이제 눈이 번쩍 띄었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핫합니까 대장균 제2의 이제 뇌라고도 하고 네. 뭐 모든 면역의 어떤 발로라고도 하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꽤 관심이 많아서 관련 글을 좀 썼었거든요. 네.
하고 계신 연구에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약간 요약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있는 연구의 가장 재밌는 포인트요. 네, 6시간씩 기다릴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요약하기 정말 어려워요. 박사 논문을 끝내신 상태지만. 네, 제가 담당했던 연구들은 이제 대장균은 약간 기구, 툴로 사용했던 거에 가깝고요. 대장균 안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기르고 초음파로 깨서 대장균들 그 안에 있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들을 얻어내고 그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좀 알아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단백질이 작용하는 것들은 이제 RNA라고 하는 몸에 있는 저희 mRNA 백신 이런 게 한참 코로나 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모두 알아듣고 계실 겁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편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들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RNA와 연관된 생체 내 혹은 다양한 박테리아, 세균들 내에 있는 RNA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백질들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기초과학 분야였고요. 네. 생물을 툴로 이용하는 것이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할까요? 네, 사실 생물학 실험에서는 세균을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도 빈번하고 이제 쥐, 실험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아니었지만 생명 실험을 하게 되면 의뢰 좀 다른 생물들을 실험체, 실험 대상으로 조금 사용하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이 소설 전체의 내용,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제 낭독의 부분도 모두 뭐 우주로 뻗어나가고 너희 손에 모든 것을 쥐어보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되게 양가적인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줘요. 그것이 섬찟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그 뻗을 수 있는데 뻗지 않을 거야 이 경위 속으로 이런 어떤 유혹이기도 하면서 그 두 가지 마음을 되게 공평하게 펼쳐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 생명들을 이용하고 말하자면 지구를 착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연속해서 드려볼게요. 지구는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행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삶의 터전이 될 행성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건데 이때 가장 도드라지는 점이 인간 육체의 한계와 유일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사실이 새 행성을 찾는 데 큰 걸림돌이 이제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내재하는 불가능성이 곧 인간의 정체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계장치를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신 진화에 대한 관점도 이제 흥미롭고 그래서 육체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앞에 나온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인간 육체에 대해서 작가님이 가지시는 특별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현상적 결과물 혹은 연속성이야말로 생물의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사이보그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개인적으로는 덜한 면도 그런 쪽에서 이제 기원하는데 특히 뭐냐면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거든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이보그는 안경이다. 지금 착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알은 없어요. 그래요? 너무 진짜 몰랐어요. 네. 패션 안경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기구적인 도움을 받는 신체의 그 기계적 신체? 약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는 이미 사이보그적인 존재들이고 그런 보조기구들을 활용한다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들의 연속적인 결과물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고 이라는 면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가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제가 독자가 된 입장에서는 사실 화자인 나에 조금 더 이입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현엄마와 나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현엄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나는 현상적으로 실존하는 나야말로 인간과 생명의 그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굉장히 극명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실존이야말로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생명의 형태다라고 조금 더
이입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건 우리의 육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현엄마와 나 사이에서 어디에 더 이입을 하시는지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당연히 나라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되게 주된 소설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류로의 진화 수용 쪽으로, 그리고 현엄마는 이전 인류로의 회귀 쪽으로 이제 나뉘어요. 이제 윤리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이유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믿음. 네.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나에 조금 더 납득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간 나 자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감각들을 지켜야 한다고 현엄마가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그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감춰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설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현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면을 조금 의도한 면도 있긴 한데 뭐냐면 이제 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확장을 통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어떤 육체와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한편 이제 지구에 남겨진 현엄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이제 지금 현 인류처럼 똑같은 시간을 이제 층층이 쌓아가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나에 조금 더 이입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자인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의 그 확장성, 그쪽이 이제 우주의 종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게 현 엄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 극명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쓰지 않은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등장을 하지만 결국 입장차를 확인하고 시간이 어쨌든 다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약간 장치? 좀 나쁘게 말하면 네. 그렇게 쓰이기도 했지만 그런 확장성에 대한 대비야말로 현 엄마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엄마는 사실 자신이 태어나고 함께 느끼고 있는 그 세대의 모든 것과 같이 죽어간 존재로 남은 거잖아요.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만년을 살고 블랙홀 속으로 손을 넣어보고 네. 고리 속으로, 토르성의 고리 속으로 이런 과정의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아까 말씀하셨던 세대에 관한 질문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개척 행성에서 자란 세대들은 태어난 자녀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소설에서 나옵니다. 청소년 자녀 세대의 슈트 선호는 이런저런 갈등을 낳았지. 그런 걱정을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지구 출신 사람이 많았단다. 우리 딸이 도저히 슈트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지내요. 슈트를 입으면 잘 지내는데 말이죠. 하지만 난 훌륭한 상담사는 아니었고 그땐 슈트에 탑승하는 연령대를 올리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과 불가에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한 세계로부터 형성한 인식과 믿음이 괴리될 때 이제 집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SF 작가님이시니까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가 겪게 될 주된 갈등은 무엇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겪게 될 가장 주된 갈등. 네.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생각을 한다면 기후위기를 대하는 방식과 인식에 대해서 조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를테면 이제 저도 나이대가 조금은 있는 편이고 네. 네, 20대 후반이고 네. 저희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한 세대이긴 하잖아요. 네, 귀가 번쩍 뜨이네요. 네, 기후위기라고 하면 아직도 약간 어색하고 지구온난화가 조금 더 많이 들었던 학생 때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사실 기후위기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고 저희는 이전 세대의 이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이 한반도와 네. 그 봄, 가을도 제법 길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정민 작가님 나이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몇 살이실까요? 29살이요. 29살이시군요. 네. 그쯤 됐을 때 저도 사실은 체감을 해요. 옛날하고 계절의 그 길이와 그 온도가 좀 정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가속화되고 있어서 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의 갈등 중에 하나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크면서 그걸 겪어오기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일종의 피해자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동시에 가해자기도 하잖아요.
우리한테 왜 이런 기후위기를 남겼어?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다음 세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우린 노력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행위다. 네. 이게 물론 기후위기란 게 어떤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약간 막을 수 없는 흐름처럼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지만 네.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따지고 된다면 이 기후위기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약간은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갈등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태평양 섬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태풍이 한가득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노력했어. 우리 세대의 지구온난화라고 불릴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적인 갈등에서 존재적인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지금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미래에는 하나의 주된 세대 갈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후위기에 대해 따지는 표현법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은연한 미움과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로는 정확히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반추할 때 그런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지금은 이미 회복하기 좀 어려운 이 세계를 물려준 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좀 절망과 좌절에서 좀 시작하는 세대일 수 있잖아요. 네, 기후위기에 대한 이제 우울증도 약간 많은 이유들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세대적인 갈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인류 전반에 대한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편지 형식으로 된 이 소설도 사실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네. 우려와 미안함과 어떤 조언, 당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이걸 서간문 형식으로 한 이유도 딸들이 대답을 해주는 방식의 소설은 아닌 이유도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기후위기 자체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게 된 소설이기도 하고 읽어준 많은 분들도 지금의 기후위기가 생각난다, 빗대어서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었는데요. 딸들이 사실 어떤 리액션을 하는 소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냉정히 말하면 화자인 나는 열심히 변명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을 열심히 어필한다.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의 소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도 조금 의도를 했습니다. 글을 쓸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소설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나와 현엄마가 같이 낳은 딸들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제시도 되게 흥미로워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족 구성 형태가 보편 사회가 주장하는 조건이 이제 매우 다르다는 것인데 두 여성이 혼인 관계로 등장하지 않고 두 딸을 자녀로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작가님께서 설명을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 두 명이 이제 부부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좀 더 쓸 수 있으니 썼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도 됐다가 좀 더 컸고요. 네. 가타부타 이유를 붙이지 않은 이유도 그 우주의 멸망을 향해서 몇 킬로미터짜리 수트를 입고 나아가는 이야기에서 여성 동성부부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쯤 되면 당연할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뭔가 쓸 수 있으니 썼고 그게 좀 더 저에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설정으로 조금 제가 더 깊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게 저에겐 조금 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엄마와 나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서로 의견 차이를 밝히고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 나이의 크기는 10km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10km 얼마나 큰지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네. 신도림에서 시청까지더라고요. 도보 3시간.
도보 3시간. 네. 정말 3시간. 크네요. 네. 이렇게 큰데 현 엄마랑 대화를 나누는 거구나 붙어서 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며 그리고 10km의 신체를 가진 시점에서는 신경물 전달 물질의 속도는 1.4초까지 이제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득한데 또 상상이 아득해지는 것과 더불어 인류의 이제 깊은 기억 속에 자리한 신화의 재현 같이 좀 압도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소설을 쓰실 때 이 거대 인류, 거인이자 신이자 우주의 배경 속 일부러 멀어진 그들을 이제 먼저 떠올리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설 자체는 그 거대 로봇 이거를 모티브로 시작해서 시작점과 엔딩 끝에 이제 우주의 끝을 향해 가는 인간의 모습 그 두 가지만을 딱 두고 시작과 엔딩은 바꾸지 않고 중간을 채워 넣은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엔딩 파트는 정말 제일 먼저 쓴 파트였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물, 그 사랑한다 우리 딸들이라는 그 엔딩 그 한마디를 위해서 소설을 쓰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든 그 우주의 죽음인 우주의 끝을 목격하고 싶다. 그런 탐구심, 탐험심, 욕심이 어떻게 보면 관념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 지구도 우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주의 사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건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관념적임과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빅뱅을 우주의 시작이라고 가설을 세웠듯이 우리가 우주의 끝을 어떤 상호작용도 없는 죽음의 상태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검증하고 싶다는 건 굉장히 좀 원초적인 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엔딩을 그렇게 정해두고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된 글이었습니다. 엔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름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한 그 장면을 먼저 쓰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쓰셨을지 상상이 가서 좋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뒤에 질문들을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꼭 드려봐야 될 만한 질문이 뭐가 있을지 지금 보니 우리는 우리 이외의 모든 것을 태워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원자로 해체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인류의 아들, 딸들아 그리고 나와 현의 딸들아 영원히 확장하는 우리의 의식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는 해체되지 않기 위해 살아야 했어. 소화되지 않기 위해 먹어야 했어. 잘린 다리를 대체하고 고장난 육신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운명이야. 우리에게 충족이란 없단다. 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의 자원을 착취하고 훼손하면서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발전의 과정 안에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현실에서 조금 작가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조금 이 나은 세계를 위해서 하고 계신 행위가 있을까요? 나은 세계를 위해 하기 위한 행동이요. 저는 별건 아니지만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고요. 정말요? 네,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일단 자차가 없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일단 자차를 아마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에어컨을 조금 덜 켜기도 하고 조금 소소합니다. 네, 플라스틱 덜 쓰려고 노력하고 되도록 친환경 뭐 이쪽 찾아보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 그 비건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을 많이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소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작가 노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끔 해주었던 친구들을 언급하면서 큰 애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시상식에 왔다는 친구분들도 그 분들이실까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의 우정 이야기도 약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조금 알게 된 많은 지인 친구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미 데뷔하신 작가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좀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 밤마다 B급 영화를 상영회를 합니다.
같이 틀어놓고 웃고 떠들면서 약간 즐기는 그런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장르에 상관없이 B급 영화면 되는 건가요? 네, B급 영화면 네.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일본 영화, 뭐 해외 영화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서로 막 제안해서 이거 정말 못 만들었다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B급이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정기 모임을 통해 이제 좀 많이 친해진 친구들이고요. 그게 이제 올해 3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개중에서 이제 작가 친구분들도 있고 제 글을 몇 번 읽어주면서 사실 이제 작가 준비를 한다? 이제 어떻게 내보일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사실 자기에 대한 확신 없이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확신을 이제 친구들이 뭐 조급해하지 마라 어차피 데뷔하지 않겠냐 어련히 그런 식으로 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식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고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잘 됐고 너무 큰 상을 받았다. 우리보다 잘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많이 진짜 친구군요. 네, 정말 잘 놀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축하를 받았고 이제 어쨌든 제 글을 꾸준히 읽어준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라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이제 작가 노트에도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독자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친구들이라니 네. 너무 완벽한 친구들이었는데 상금으로 그 친구분들께 뭐라도 사드리셨나요? 네. 술자리도 가지고 몇몇 자리에서 이런저런 밥도 사주고 좀 그렇게 네. 감사 인사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과상을 받으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네.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좀 큰 질문이지만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작가의 말에도 썼던 표현인데 그 생명에게 있어서 예정된 유일한 확정된 운명이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이고 종착물인데 그거를 다루는 게 언제나 재밌었고 그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끔찍하고 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수상했던 단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주의 죽음을 바라보는 죽지 않으려는 인류의 약간 탐험심, 모험심, 동시에 발버둥 이런 글이라고도 이제 요약할 수 있듯이 솔직히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찝찝해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포부를 또 네. 처음과 끝에서 밝혀주시는. 네. 아름답긴 한데 찝찝하고 기분 나쁜 약간 그런 작품들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싶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멋지네요. 네. 독자의 일상에 생각에 파고들어서 좀 해롭게 들어붙었으면 좋겠다. 네. 원래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찝찝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살짝 스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쓰고 있는 작품이요? 네. 제가 SF 단편을 쓰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썼던 첫 작품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저희 최애 작품 중 하나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은 내 애인은 DNA라는 작품이고 외계인이 네. 지구에 와서 애인을 사귀었다가 네. 그 애인의 머리카락 하나를 들고 이제 이별한 이후에 자기 행성으로 돌아가서 헤어진 애인을 200번, 300번씩 복제하면서 연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끔찍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신 말씀을 실현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동시에 로맨틱하면 로맨스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로맨스인가요? 네, SF 로맨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믿어보고 네. 다음에 꼭 장민 작가님의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 DNA 뭐라고 하셨죠? 내 애인은 DNA입니다. 내 애인은 DNA.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작가로서의 공식 첫 행사? 제가 잘했나요? 저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땀이 나네요. 네,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는 네. 잘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작품을 소개하고 제가 어떤 과정으로 글을 쓰게 됐고 제 작품 세계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하는 과정은 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 방송하게 되면 또 어떻게 편집됐을지 재밌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786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